자, 안녕하세요. 주영태 대표입니다. 드디어 2023년 기아 자동차 생산직 나왔습니다.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11월 달 생산직 채용 오고 약 300명 정도의 채용 규모 드디어 뜨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가 먼저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기아차가 먼저 치고 나와서 300명의 채용 규모를 결국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대 자동차 생산직 채용 규모 약 400명이었거든요. 그때 약 3월 1일 때 약 10일 동안의 자기소개서 제가 리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면접 또한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최종 합격까지의 모든 어떤 프로세스를 리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400명의 경우에 있어서 약 상당수를 많이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래 기아자동차도 제가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결국은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공고 2023년 약 300명의 채용 규모 저희가 한번 소상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죠. 먼저 길게 볼 것도 없죠.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공고 이번에 일정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엔지니어 채용 그리고 보전 금형 채용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죠. 자, 이 엔지니어라는 뜻은요 생산직 엔지니어를 의미합니다. 기아자동차와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경우는요 그냥 엔지니어라고 써 있으면요 이거는 생산직 엔지니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1월 20일부터 그리고 11월 4주 그리고 12월 2주까지 서류 전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서류 전형이라는 거는 평가하는 기간까지 함께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4주부터 2주까지 약 3주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약 현대자동차랑 기아차는요 약 10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또는 10일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류 전형의 경우는요 평가 기간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면접 전형은 또 1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은 1월 말에 하는 것으로 일정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일정 변동 좀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신입사원 입사 일정은 전형 과정 중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현대차 또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워낙 사실상 이 대규모의 채용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전 금형 채용 이것도 생산직의 일종이죠. 근데 보전 금형 채용의 경우는 12월 중에 또 다시 한번 채용 공고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전 금형보다는 엔지니어 채용 쪽에 조금 더 인원수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보통 생산직 엔지니어 그리고 생산직 보전 그리고 금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엔지니어가 먼저 나오고 약간 이후에 12월 중 이후에 채용 공고가 나온다는 거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산직 이 보편적인 엔지니어에 조금 더 맞을 것인가 아니면 보전과 금형 쪽에 먼저 조금 지원을 할 것인가는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개 지무가요 동시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전 또는 금형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조금 일정과 관련돼서 한번 좀 선택을 좀 해보시는 게 잘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전은 설비 보전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금형의 경우는 아무래도 신소재 또는 금속 소재와 관련된 금속과 관련된 이러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두 개의 직무에 있어서 현재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오늘 금요일 날 정보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11월 17일 날 이 정보를 확보를 하자마자 바로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미 생산직 카톡방도 지금 들끓기 시작했어요. 지금 갑자기 조용하던 카톡방들이 점점 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소개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번처럼 한번 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려면은 기아차 채용 공고 2022년 때는 과연 어떻게 나왔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지니어 생산직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동차 제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명, 화성 그리고 광주. 저번에 2022년 동안 이렇게 엔지니어라는 단어로 통으로 채용 공고가 떴고요. 이번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저번에는 보전과 금형이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되었네요.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봐봐요. 약 10일 정도 나왔네요. 10일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줍니다. 자, 보전, 금형 각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보전은 어떻게 되냐면은 생산 공장 내 설비 유지 관리 업무 담당하고 있다. 설비 도입과 그리고 설치, 시 운전, 가동 시 발생하는 제반 설비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 개선. 그러니까 이거는 설비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반도체 쪽에서도 CS 엔지니어 또는 설비 보전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또는 철강 쪽에서도 포스코에도 나와 있듯이 뭐 설비 엔지니어들이 있는데요. 그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를 보통 여기서는 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금형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프레스 금형 디자인 검토 단계, 공법 구조 설계, 가공 조립 품질 육성, 양산성 확보, 생산 공장의 인계까지 업무 담당. 이게
거의 생산에 있어서의 조금 보편적인 모든 것들이 좀 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가공, 조립, 품질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자동차 외판과 내판이 성형 관련 신기술 개발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이 직무 상세를 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전은 생산 설비 도입, 그리고 생산 설비 고장 트러블 슈팅, 원인 분석, 그리고 설비 순회 점검과 부품 수명 관리 활동 수행을 바로 이 설비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로 나와 있고요. 이 금형의 경우는 프레스 금형, 그리고 제작용 소형, 대형 기계 가공 업무, 그리고 CAD 프로그램, 약간 설계 금형 부분이 조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전과 금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만약 내가 이쪽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생산직 엔지니어를 지원하기 전에 먼저 보전과 금형 쪽을 조금 지원을 할 것인지, 이걸 그냥 일반적인 생산직 엔지니어를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지원 전략을 조금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차 생산직 채용 일정, 저번에 2023년 3월달이었죠. 3월 2일 날에 시작되었던 우리 그 뜨거운 추억 기억나시죠? 기억을 하실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3월 2일 날 시작했던 우리들의 그 뜨거웠던 그 일정,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죠. 자, 3월 2일 날 이렇게 떴잖아요. 그쵸? 봐봐요. 이렇게 떴습니다. 400명 채용 규모였습니다. 규모가 400명이었고요. 그죠? 모집 공고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즉 10일 동안 시간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입사를 했겠죠, 그분들은요. 제가 저번에 8, 9월 달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대표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써드릴게요. 어떤 면접 합격 후기 같은 거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 회사 사이트에도 그런 후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별도의 영상을 따로 바빠가지고 찍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축하의 일을 또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번 내년 1월 달에도요. 그래서 이번 내년 1월 달에도 이번에는 기아 자동차로 한번 제가 축하를 할 일을 한번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아 자동차 일정 또한 이와 비슷하게 좀 갈 것 같고요. 현대 자동차의 생산직 채용 공고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기아 자동차 채용 공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 채용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닮아 있고요. 그리고 규모 또한, 채용 규모 또한 300명 또는 400명이라는 이런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평가 척도는요 비슷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달에 현대차 채용 공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지요. 자, 기억나시죠? 저번에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자,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는 이 기술직, 즉 생산직을 저번에 이렇게 채용 공고를 뜨게 되었습니다. 봐봐요. 엔지니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생산직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에서는요. 엔지니어 딱 이 네 글자로 칭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마다 조금은 직무에 대한 언어가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자동차 생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보니까 이 사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진을 또 어떻게 찍어야 되냐, 머리를 넘겨야 되냐, 아니면 머리를 내려도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보이면 됩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양복 입고 좀 깔끔한 복장으로 사진을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 뒤에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본 적 있었어요. 이상한 친구들이 가끔 있어. 뒤에 봐, 현대자동차 막 두 대 이렇게 있고 그 중앙에서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 그치? 이렇게 사진 찍은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거 넣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개그맨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정상적인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라고요. 뒷배경은 그냥 백그라운드는 하얀 색깔 또는 뭐 신뢰의 상징 파란 색깔 괜찮습니다. 또 이 기아차가 또 빨간색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로고가 빨간색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빨간색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로고도 색깔도요. 지금 기업 정체성이 지금 바뀐 지 얼마 됐는데 지금 빨간색이라는 그 로고 컬러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지금 되게 멋있는 이 기아 이거 검정 색깔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배경 빨간색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제가 좀 실없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경력입니다. 직장 경력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직장 경력 수집부터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했고 어떠한 성과, 어떤 KPI를 가지고 있었었는지, 거기에 대한 목표 달성은 어땠는지 수리적으로, 즉 통계적으로 이런 정량적인 지수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담당 업무에 넣어주시길 바래요. 이것은 개조식으로 넣는 거 기억나시죠? 1번, 2번, 3번, 4번 항목으로 이런 개조식으로 넣는 구성하는 방법들. 이거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1번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1번 뭐 어떤 생산성에 있어서의 어떤 몇 퍼센트 가동, 10% 이전 전년 전월 대비 10% 이상의 어떤 달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 업무는 그렇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전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담당 업무에 있어서의 개조식, 경력 기술서라고 하죠. 이런 경력 기술서 또는 역량 기술서를 잘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이 학력점 뭐 제가 딱히 뭐 말씀드릴 부분이 없네요. 학점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4.5 만점의 학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과목들, 주요 과목들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대학교에서 조금 인쇄를 해놓고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틀려서 이것 때문에 틀려가지고 증빙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력 정보들과 여러분들이 증빙하는 문서들과는요 서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금 인지를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격증, 그렇죠? 등록번호, 자격증 등록번호 미리 좀 파악해서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항목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그렇죠? 바로 차세대 인력, 미래의 이 모빌리티,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했죠. 이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요구되는 역량들이 차세대에 요구되는 역량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연결점, 이게 바로 1번 항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자동차 트렌드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하는 거죠. 700자입니다. 자, 그리고 협업 통해서 목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적인 단점,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거를 구성하는 건데요. 이 항목이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면은 이 협업을 통해서 뭔가 목표를 함께 이뤄냈던 경험이라는 게 조금 보편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본인의 성격적인 단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인성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인성적인 요소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패의 경험으로 끝나도 되는 그런 경험이고요. 또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곤욕스러웠던 그런 어떤 인성적인 경험이 가장 최적화된 소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당 2번 항목의 경우는 사실상 인성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항목들이 보면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1번 항목 뭐겠습니까? 바로 트렌드, 미래, 기술 인력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강점, 지구상 강점과 트렌드. 그리고 2번 항목은 바로 인성적인 것들. 그리고 3번 항목은 뭐죠?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도전했던 경험. 도전 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필살기 경험이 아마 3번 항목과 그리고 1번 항목에 배치될 것 같고요. 2번 항목은 바로 인성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항목들 세 가지랑 이 세 가지 있죠? 과연 이건 현대자동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기아자동차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아차 자기소개서 항목이 과연 2022년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기아차 생산직 자기소개서 항목 세 항목입니다. 비슷하죠? 세 항목 나오는 건요. 자, 1번 항목 지원동기예요. 이거는 지원동기인데요.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최우선 고려하고 있는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요인들. 2번 항목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이를 극복한 사례. 야, 이 실패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한 사례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2번 항목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소재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3번 항목 있잖아요. 자, 자동차 산업 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야, 이거 나왔다. 1번 항목 보니까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게 바로 트렌드거든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변화 속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강점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랑 비슷합니다. 1번 항목과 이 3번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소재로 써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항목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과 이 3번 항목 있죠? 이거는 2번 항목과 대응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요, 이 1번 항목만 톡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공고 또한 당시 제가 자기소개서 항목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2번, 3번 항목은 맞췄고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번 항목의 경우는요, 약간 살짝 비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현대 기아차들은요, 한 항목 정도는 약간 뒤틀어요. 약간 이게. 그래서 아마 이번에 1번 항목 또한 지원 동기로서 조금 튼 거고요. 저번에 현대자동차 또한 1번 항목으로 이렇게 약간 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023년 기아차 생산직 채용 공고의 경우는 아마 한 항목 정도가 틀어져 있을 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번에 한번 맞춰볼까요? 매니저님, 이번에 맞춰볼까요? 한번? 또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좀 부끄럽잖아. 그냥 원래 부끄러운 일이 제 일이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항목은요, 제 예상으로는 과연 뭐가 나올 것 같냐면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1번은 뭐 도전 또는 열정했던 경험 있잖아요. 뭔가 되게 목표를 갖고 노력을 했던 경험이 아마 한 항목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마 모빌리티 기술 인력 트렌드, 이거 그쵸? 최근에 자동차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건 아마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한 항목 자체가 제가 조금 뭐가 나올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아마 인성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인성. 뭐냐면은 뭔가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함께 이뤄냈던 경험, 또는 갈등을 함께 좀 조율했던 경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목표를 이뤄냈던 경험 같은 것도 있죠. 약간 인성적인 항목이 무조건 한 항목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현대차 또한 여기서 이번 항목이 인성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때 있었던 기아차 또한 이 1번 항목 자체가 조금 인성적인 영역이 좀 들어가요. 이게요. 로열티 문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항목 정도는 인성과 관련된 성격 쪽, 또는 뭐 성격 단점, 또는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함께 이뤄냈던 경험, 갈등 경험, 이런 것들이 아마 한 항목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현대 기아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채용 공고와 그리고 기아차 생산직 채용 공고, 이 둘을 비교해봐서요, 과연 이번 2023년 11월 20일 날 다가오는 이 채용 공고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을 함께 해봤고요. 이번에 2023년 11월 20일도요, 저랑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자, 여러분들, 안 해보고 또 안 될 거라고 그런 패배의식 갖지 맙시다. 해봤나? 그쵸? 안 해봤잖아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잖아요? 바로 이거죠. 제가 또 가져왔죠. 이거 저번에 내가 그때 떴던 것들. 이거! 해보기는 했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해봐야지 서류 불합격이든 또는 서류 합격이든 면접 합격이든 인적성 합격이든 결국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해봅시다. 자,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공고 2023년 저랑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자, 곧 자기소개서 항목과 관련된 분석들, 그리고 면접 분석들 제가 대량으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한 여러분들의 어떤 고급 자료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제가 느꼈던 강력한 보람,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합격자들의 성원을 다시 한번 기아자동차에서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함께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주영태였습니다.